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사주명리학 전문가 과정, 이번 시간은 제살 태곽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살 태곽격, 사주 속에 있는 관사를 식상이 너무 태과하게 제하여 관살의 기운을 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살 태곽격이라고 한다. 이럴 때는 살을 구출해야 하므로 인성으로서 제거, 식상하거나 재관으로 생조 관살하여 살을 보강하여야 한다. 이 격은 재관운을 만나면 길하고 식상을 제거하는 인성운을 만나면 그때는 대발한다. 사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묘년, 무술, 월, 병진일, 기해, 시. 금명입니다. 남자. 신묘, 무술, 병진, 기해. 대우는 정유, 병신, 을미, 갑오, 계사, 임진, 대운입니다. 역행하죠. 이 사주는 시봉, 독, 살뿐인데 사식상이 제살하여 제살 태곽격이 된다. 연지, 묘목이 극토로 소통할 것 같으나 신금이 개두하여 제목하고 술월추목이라 부족 소통인데 다행히 해중갑목에 상통하여 해묘로 암회 목국하여 가히 아름답다. 지을 미운에 해묘미 목국하여 제거 식상하니 과거 급제하여 그 이름을 떨쳤으나 갑오운에 제토 역할을 해야 할 갑목이 오하에 사하니 오하에 사하고 죽고 갑기합토하고 오하는 화생토하여 해수를 더욱 억제하니 여러 번 상복을 입더니 기사년에 또 충거해수하여 불록지객이 되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금명, 임진년, 병오월, 병오일, 임진시, 임진, 병오, 병오, 임진. 대우는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순행하지요. 이 사주는 살봉사제로 역시 제살태곽격이다. 여름 오화 당권에 이오중의 기토와 이진중의 양무토가 왕하여 사식상이 재임수하고 있다. 연시 양임이 진중계수에 각각 통근하여 의지하고 있음이 소희하다, 기쁘다는 뜻입니다. 주중 금기가 있으면 토의 기운을 빼서 금생수로 임수를 보강할 수 있으나 주중 무금이라 금왕한 운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유운에 유금이 합거진토하고 생임수로 재생유금이 자살하니 붙을 자자입니다. 살과 붙으니 관성과 붙으니
과거 급제하여 관직에 오르고 경운에 관등이 연거푸 올랐다. 그러나 술운에 충진으로 술조토가 충동하여 임수지근을 뽑아버리고 무진년에는 무토투출로 긴제임수하여 그만 황천지계로 가게 되었다. 다음 사주 곤명입니다. 건명입니다. 남자 건명. 병신년 신축월 경진일 경진시. 대우는 임인 계묘 갑진 을사 병오 정미. 대운은 순행하지요. 여기는 사대운입니다. 이민이 4, 계묘가 14, 갑진이 24, 을사가 34, 병호가 44, 정미가 54. 이 사주는 전 국회의장 이기붕 씨의 사주로서 유명인의 사주네요. 축월 진시에 신왕이므로 연상병화를 용하는데 동월은 수월인데 병화가 수장생되는 신궁에 신금궁에 앉고 신진 암회 수국으로 극병화하니 제살태과이다. 병화로 재금해야 하는데 병화는 묵은 허화로 로봇관이 되었다. 다행히 출생월이 12월 하순으로서 인월로 향량하여 나아가고 인중병화 장생궁에 진기하고 있어 쓰게 된 것이다. 또 사주 전체가 한습지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후법에도 해당하고 제살태과격에도 해당하는 사주가 되었다. 또 사주 전체가 한습지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후법에도 했던 겁니다. 조후법에도 해당하고 제살태과격에도 해당하는 사주가 되었다. 행운 초중년에 불길하였고 을사운 사유축금으로 병신합수 병운부터 길운이 입조하여 오화 정화 미토운에 발하여 국방장관 등 삼공에 열석하였고 무신대운 중에 65세 경자년에 접어들자 일국의 제2인자인 부통령까지 되었다가 그해 경진월에 들어오면서 대운, 년운, 월운이 수국 삼합이 되어 극병화용신하고 무신대운의 무토에 병화가 회기무광하여 진법 무민, 법이 진하여 백성을 잃는다. 진법 무민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렇게 되면 비명 횡사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죠. 이렇게 잘 나가고 높은 사람이 되었기에 비명 행사를 했지 뭐 평범하게 살았으면 비명 행사 했겠습니까? 그래서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없습니다. 또 이기붕 씨 일가의 비극이 일어난 1960년 4월 3일 4월은 3월절기에 속하는 대운, 년운, 월운이 모두 한섭하여 사주팔자와 행운간에 서로 겹쳐
연속하여 한섭지기가 들어와 북극의 빙원처럼 일점의 난조지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 도저히 이를 헤어날 길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사주가 용설지수했다면 수국삼합이 되는 운에 대발하지 않고 어찌 불기의 객이 되겠는가.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역시 금명입니다. 갑인년, 무진월, 임진일, 이민시, 기사 대운입니다.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대운은 순행합니다. 오토, 오목, 토가 당권이나 토 역시 나무목 역시 웅장하다. 그런 중에 일주 임수가 다행히 진중의 개수에 착근하고 시간 임수 비견을 봉하여 부신하고 있다. 나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부신, 독을 붙자. 임신대운에 충거인목에 생신함으로 과거 급지하여 그 이름을 떨치고 계유운에 저분하여 20년간 혈령에 올라 명리쌍전을 누렸다. 다음 사주 알아보겠습니다. 금명, 경신, 년, 무인, 월, 무인일, 경신, 시. 대운은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으로 흘러갑니다. 이 대운도 순행합니다. 오운에 거금, 보토함으로 등과하여 혈령에 오르고 갑신운에는 신금이 충거 임목하여 군중전사하였다. 참고 제살태각격이 다시 제살운이 오면 진거무민이 되는데 진법의 법이 관의 규율이 되므로 진법이란 주중의 관살이 중중 수재를 당하여 관법이 규율과 질서를 잃게 된다는 뜻이고, 무민이란 백성을 실하여 따르는 자가 없다는 뜻으로 진법 무민이란 관살이 중중 수극을 당하여 관법의 모든 위풍이 실세함을 말한다. 칠사를 지나치게 제복한 중에는 또다시 식상운이 들어와서 제거 관살하면 진법 무민이라고 하는 것인데, 관이 제과당한다는 것은 관록이 삭탈 몰락되는 것이고, 관록이 삭탈 몰락 좀 무서운 말이네요. 관록이 삭탈 몰락되는 것이고, 또 육친법으로 관살은 자녀가 되므로 자녀가 제과당하는 형상으로 극자 불구 질병이 되고, 또한 관살 용신이 손상되므로 수명이 다하게 되는 것인데, 주로 흉사함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남명이 제살태과격이면 관살이 너무 지나치게 수재를 당하므로 그 자녀가 불구나 횡사함이 많고, 또 제과로 힘을 펴지 못하므로 소실득자함이 많다. 남명이 제살태과격인데 주중에 재가 있어 식상을 재로
화하게 하면 그 처가 현숙하거나 처첩으로 인해 치부하며 또 처가 미모이다. 또한 그 죄는 재생관으로 생자녀하므로 그 자녀도 효순현량하게 되는데 죄는 또 처이므로 처가 자녀의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이 되어 그의 처가 자녀 양육을 극진히 잘하여 자녀가 귀하게 되는 것이다. 여명제살 태곽격이면 여명의 관살은 남편이 되므로 남편이 중수극을 당하여 상하는 형상이므로 주로 청상가부가 되고 또 남편이 흉사로 비명의 손명함을 많이 볼 수 있다. 식상제살격과 제살태곽격의 차이점은 식상제살격과 제살태곽격의 차이점은 식상제살격은 살왕하여 극신할 때 그 극신하는 살을 식상을 이용하여 격퇴시키는 것이고 제살태곽격은 이와 반대로 식상이 왕하여 제살함이 태과함으로 관살이 힘을 펴지 못하는데 이때에는 그 관살을 생부하여 관살의 길을 보강해야 되는 법이니 이 양격은 서로 그 성질이 상반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중의 관살과 식상이 동존할 때에는 우선 양자 중에서 강약을 비교하여 식상이 더 강하면 관살이 약해지므로 약관을 보관해야 관살이 존립하므로 재관을 치용하고 또 관살이 더 강하면 그 강살이 아신을 극벌하여 구적이 되므로 격퇴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구적은 원수구자를 썼습니다. 이때는 식상을 이용하여 방어해야 되는 법이므로 식상을 취용한다. 이때 신왕의 관살과 식상이 병왕하면 극귀할 팔자이며 신약하면 극루교가가 되어 극빈하거나 요사할 팔자이다. 이상으로서 재미로 보는 사주명리학 전문가 과정 제살태곽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관살 혼잡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